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잠정 합의안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임금 협상 후폭풍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인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3대 노조입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이 반도체 부문에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DX 부문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경영진과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타결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DS 부문의 사업 성과 중 10.5%를 특별 경경성 과급으로 지급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 연봉 8천만 원 기준으로 약 6억 2,600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이번 합의에서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받게 됐습니다. 이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DX 부문은 지난 1분기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특별성 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폭발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곧바로 조직적인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2,600여 명에서 1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도 수천 명의 DX 부문 직원들이 새로 가입하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DX 패싱, 근조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는 투표권을 둘러싼 노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지난 4일 공동교섭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번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가처분 직전까지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고 반박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약 5만 7,290명과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약 8,176명 등 총 6만 5천여 명으로 이 중 반도체 DS 부문 조합원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성 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주주 측은 노사가 임의로 성과급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물론 노조 간,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기업 지배 구조와 노동조합의 대표성 문제까지 건드린 복잡한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투표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 노사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동행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찬반 투표 자체가 중단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초기업 노조 주도로 잠정 합의안 투표가 강행되고 합의안이 가결되면 DX 부문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DX 부문 일부 조합원들은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단체 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에는 DX 부문 직원 약 500명이 사내 게시판에 반대 서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는 반도체 직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회사 전체 인프라와 지원 덕분이라며 형평성 없는 성과급은 조직 내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 간 영향력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기업 노조는 현재 약 5만 7천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삼성전자 최대 노조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DX 부문 직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1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임금 격차는 이미 수년간 지속돼 온 문제였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구조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특정 부문에만 혜택이 집중된 합의는 노동조합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주들의 법적 대응도 변수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집회에 이어 조만간 정식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별성 과급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데 노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노조와 주주 양쪽에서 동시에 법적 공세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핵심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한경제의 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사기는 올라가겠지만 DX 부문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는 장기적으로 회사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중 반도체 부문이 4조 7천억 원을 차지했지만 DX 부문도 3조 원을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번 사태는 2020년 이재용 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가장 큰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0년 이후 삼성전자에는 10개가 넘는 노조가 생겨났지만 이렇게 노조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조와의 협상에서 항상 경영진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조 간 분열로 인해 오히려 경영진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5월 27일 투표 마감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투표는 중단되고 양측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우 초기업 노조는 기존 합의안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동행 노조는 교섭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반면 기각되면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를 넘어 대기업 내 부문 간 형평성, 노조의 대표성, 주주와 노동자의 권리 충돌이라는 복잡한 쟁점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번 분쟁은 한국 노사 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의 임금 격차 문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투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에 업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